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3장 경제적 등가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학경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 한번 보죠. 학습 목표, 대표적인 현금 흐름의 유형 이해, 현금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 경제적 등가의 개념 이해 및 등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관련된 등가 계수의 역할 이해, 그리고 이자 계산 주기와 현금 흐름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현금 흐름에 대한 경제적 등가 계산. 마지막으로 채권과 대부분 관련된 현금 흐름에 대한 경제적 등가를 계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 흐름, 이제 시간에 따라서 현금의 가치를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나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개인 이제 가정 경제를 이끄시는 데도 있어서도 의사결정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웬만한 이제 은행에 가셔도 뭐 그분들과도 대화를 해도 웬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답니다. 하여튼 어, 따라서 그만큼 중요하죠. 이 챕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아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뭐 항상 강조를 하죠. 다 알면 좋죠. 그래서 반복을 하시면서 문제도 예제도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자 계산 방식 크게 두 개가 있죠. 달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보험회사나 아니면 은행의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항상 이자 계산은 복리로 돼서 아주 이 상품은 좋습니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몇십 년 몇 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현혹을 하는데 어쨌든 달리하고 복리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달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복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므로 달리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이자예요, 달리. 한문으로 줄인 거고 단순 이자, simple interest. 예, simple interest 말 그대로 단순하다 이거죠. 굉장히 계산이 쉽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 그래서 걱정하실 게 없다 여기서는. 예, 빌린 원금과 그 원금의 사용 기간에 비례하도록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 이율만 알면 되는 거죠. 원금하고. 그러면 전체 이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n을 기간 말까지 n을 이제 기간이라고 보면 n 기간 말까지 발생한 총 이자는 i라고 하는데 i는 P&I 이다. 그리고 P 곱하기 N 곱하기 I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N이 기간이니까 이게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되겠죠. N 자체가. 물론 기간을 단위를 보통 연 단위로 하지만은 월 단위, 일 단위 그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금의 합계 이자와 원리금을 더해주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원금이에요, 원금. 원리금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원금. 원금도 갚아야죠. 이자만 갚으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원금까지 갚으시면 결국에는 이 원금은 P. 예, 원금이 P고요. 이자. 그래서 이자 I는 어디서 왔습니까? P&I였죠. 이 부분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결국 뭐예요? P 플러스 P&I가 되는데 이 부분은 P로 묶어주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보통 1 플러스에서 무슨 이율을 많이 적습니다. 식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NI다. 아셨죠? 기간과 기간당 이율이다. 이게 단순 이자 이제 원리금 합계액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예, 단순 이자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면서 더 보다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하죠. 달리를 이제 15%로 1,000원 예, 작은 액수입니다. 1,000원을 대출받았어요. 은행에서 1,000원 대출해주지 않아요. 예, 하여튼 1,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현재 1,000원을 5년 동안 15%의 달리로 빌렸을 때 5년 말에 가서 갚아야 할 총이자의 원리금은 얼마일까? 매우 쉽죠? 왜? 원금 곱하기 이율이니까 15%.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율 15%가 얼마예요? 0.15 곱하시면 150 이자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150원 1,000원 빌리면 150원 예, 15% 낮지 않은 이율입니다. 1,000원 빌렸는데 15%나 갚아야 15%나 붙은 거예요. 매년. 그래서 다음에도 원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원금에 대한 이자 똑같죠. 똑같이 0.15입니다. 0.15
그러면 150원. 그 다음에도 150원. 역시나 150원. 네, 고정금리죠. 정확하게 보면 달리가 15% 계속 고정이 되어 있네요. 뭐 시중에 가시면 변동금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율이 바뀌는 거예요, 금리가. 그러면 계산이 더 까다로워지겠죠. 어쨌든 그래서 첫 해가 지나면 누적 이자를 150원이고 그 다음에도 150원을 갚으니까 150 더하기 150은 300이고 300 더하기 150은 450이고 그 다음은 600이고 750이고 이렇게 누적 이자가 늘어납니다. 원리금 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리금 합계 아까 전에 뭐였죠? P는 1 플러스 NI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 연말에 가산되는 이자가 P&I죠. 여기서 N은 몇이다? 1이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150원이 계산된 거죠. 이율은 15%, I는 0.15, P는 1000원. 그래서 150원 계산했죠. 공식대로. 그리고 원리금 합계 공식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P를 더해줘야죠. 이자에다가 여기에 P&I라고 하면.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P&I죠. P&I. 그리고 더하기 P는 이게 P죠. 원금. P. 그러면 여기 원리금 합계. 1000원에다 1150원 더하란 얘기예요. 그죠? 원리금 합계. 그 다음 이렇게 계산이 되죠. 1300원, 1450원. 어떻게 되나요? P&I. 여기서 N이 1이죠. N이 1입니다. 여기서 N이 2고요. 여기서 N이 3이에요. 여기서 N이 4고, N이 5죠. 이 공식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N이 5예요. 5 곱하기 0.15 얼마예요? 0.75 그죠? 0.75 0.75 곱하기 1000은 750 맞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연도 N이라고 이미 표현을 해놨는데 연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총액은.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앞서 말했죠. 달리 계산 방식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은행 가면 다 복리예요. 그래서 대부분 복리이기 때문에 잘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괜히 달리 계산 방식을 복리 계산 방식을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달리는.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의 편의상 1개월을 30일로 하고요. 그리고 1년을 360일로 가정합니다. 괜히 365일 했다가 이 남는 5일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물론 공대생들은 복잡하지 않죠. 저희는 이제 소수점까지도 아주 잘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다 경영이나 재무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공대생들이 아니죠. 미분적분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칙연산에 강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농담이고요. 이 실무적인 목적 때문에 이제 단순하기 위해서 이렇게 30일, 360일을 이제 가정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연리 15% 그리고 1200원을 100일간 빌린 돈에 달리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보실래요? 예, 뭐 1분, 2분, 2분 드릴까요? 예. 예, 1분이 지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어쨌든 보죠. 달리는 공식이 뭐였나요? 이자죠. 아니, 단순 이자는 P&I였죠. P&I. 그죠? 일단은 100일 말고 일단 1년을 한번 볼까요? 360일. 연리 15%니까 그러면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1200원. 1년을 기준으로 보면 N은 얼마? 1. 그죠? 연리니까 0.1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100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00원 곱하기 100일 360 이해하셨죠? 1이 안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면 연리 15%니까 1년 기준이잖아요. 1년 기간 15%인데 100일밖에 안 돼요. 360 중에 100일. 그죠? 그리고 0.15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이분은 결국에는 뭐 계산을 해보면 뭔가요? 괜히 이렇게 했네요. 100분의 15로 해서 쉽게 지우고 또 5는 3이니까 5로 해서 또 나누고 또 3으로도 나누고 여기 24분의 1이네요. 24분의 1 곱하기 1200 50인가요? 그죠? 50이죠? 24를 곱해보면 알죠? 4, 5, 20 1200 맞죠? 네, 그래서 50원이네요. 50원이다. 달리는. 네, 답은 그래서 50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참 제가 이제 1년 단위를 말씀 안 해줬네요. 1년을 기준으로 만약에 15%, 1200원에 15%는 얼마다? 180원이다.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예, 구해 보시면 되죠. 왜냐면 2 하면 30 나오고 1 하면 150 나오니까 180 됩니다. 예, 아셨죠? 1년으로 하면. 네, 이제 답은 5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복합 이자에 대해서 혹은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복리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정의를 보죠. 매 기간별로 발생되는 이자를 갚지 않고 이 이자가 원금에 합해져서 다음 기간 초에 원금이 되고 누적이 되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라고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복잡해서 복리이기도 합니다. 예, 복합 이자죠. 어쨌든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어떤 말인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달리를 생각해 보죠. 1년 기간이 있는 달리. 1년 말에 이자가 어떻게 됐어요? 원금 P 곱하기 이율, 그죠? PI였죠. 1년이니까 N은 생략했습니다. N은 1이니까 1 곱하기 P는 1이다. P다. 1이 아니죠. 예, PI가 된 거예요. 이자가 PI. 그리고 원리금 합계액은 뭡니까? 여기다가 P를 더하면 P 가로 열고 1 플러스 I 가로 닫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 문제는 얘가 원리금 죄송합니다. 그 1년 후에 원리금 합계액이 결국에 2년 말에 이자를 계산하는데 이 원금이 됩니다. 다시. 예,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합계액 1년 말 원리금 합계액에다가 이율을 곱한 거죠. I. 얘가 이자. 거기다가 원리금 2년 말에는 원리금이 뭐였어요? 이거죠. 얘를 더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래의 식과 같이 되죠. 전개를 해봐도 똑같습니다. P 플러스 PR 그죠? 이게 원금이었고 2년 말 원리금 합계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였어요? P I 그죠? 그리고 I 제곱 I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P I 두 개죠. 그리고 I의 제곱이다. 제가 P를 생략했군요. 네, P가 앞에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P에 대해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I 그리고 I의 제곱. 그죠? 따라서 1 플러스 I의 가로 닫고 이승이다. P. 결국 이식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반복을 하면 n년 말의 원리금 합계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됩니다. P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I 가로 닫고 n승 n제곱이 됩니다. 알았죠? n은 기간이고요. 보기만 해도 달리에 비해서 굉장히 그 이자 총 이제 원리금 합계액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복리는 은행이나 이제 대출
해주는 대출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기관에서 금융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입장에서는 복리가 좋으니까요. 예, 물론 이제 그것보다 낮은 금리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축을 하면은 돌려주죠. 이자를 복리로 그죠? 돌려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어,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리의 힘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예, 복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복리를 이제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앞서 예제와 같이 달리 예제와 같이 똑같은 이율입니다. 1,000원 대출을 받았고요. 다만 여기 복리를 이용한다.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현재 1,000원을 5년 동안 15%의 복리로 빌렸을 때 5년 만에 가서 갚아야 할 총 이자 및 원리금은 얼마인가? 계산 다 돼 있죠. 네, 계산 밑에 표에 다 돼 있어서 그냥 따라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초의 원금 P였다. P는 1,000원이었다. 그죠? 가산된 이자 0.15 이율을 곱하면 150원 나온다. 그래서 이 원금과 150원을 더한 원리금 합계는 1,115원, 1,150원. 15원이면 저도 좋겠네요. 이제 1,150원. 1,150원. 문제는 복리는 뭡니까? 이 원리금 합계가 다음번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원금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0.15를 곱하면 173원이 됩니다. 173원이 되죠. 예. 그러면 173에다가 여기 1115원에다가 1150원에다가 더하기 173을 하면 원리금 합계가 나오죠. 1323원. 예. 아까 전에 달리를 할 때는 300원이었는데 23원 더 늘어났어요. 여기 그죠?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1323원을 가지고 역시나 또 15%를 곱해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198원. 또 더하니까 원금에다가 세월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하니까 1,521원이 됐네요. 아까 달릴 때 기억나시나요? 450원이었는데 지금 훨씬 많은 액수가 이렇게 이자로 붙었죠. 또 기간에 따라서 엄청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계속 이제 0.15씩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0.15씩 곱하면 228원, 262원, 262원, 150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계속. 그죠? 매년. 왜냐면은 원리금 합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년 이후에 2,011원을 갚아야 한다. 상당하죠? 뭐 공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P는 뭐였나요? 1 플러스 I 그리고 N승.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P는 1,000원이었죠? 원래 1,000원. 그리고 1 플러스 0.15였죠? 0.15. 그리고 N제곱이에요. 아셨죠? 지금 뭐 5년이라고 하면은 벌써 몇이에요? 1.15에 5제곱이에요.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1,000원 곱하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계산하시면 나중에 1.15 5자가 잘 안 써졌는데 1.15에 5제곱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2,011원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2,011원 뭐 작아 보이나요? 2배입니다. 벌써 원금에. 원금에 벌써 2배예요. 5년 만에. 아까 전에 달리는 얼마였어요? 150원, 150원, 150원에서 5번 그냥 더하니까 750원 붙었어요. 750원. 원금도 못 넘었다고. 1,750원이었어요. 1,750원. 그죠? 확인을 해볼까요? 1,750원이었나? 1,750원이었죠, 여기. 그죠? 벌써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 이자만 갚았는데도 원금을 못 갚았더니 무슨 말이냐? 왜 그러겠어요? 복리라서 그래요, 복리. 복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복리 15%도 상당히 높은 복리 이자예요. 지금 사실 뭐 대출 이자도 요즘 5%, 6%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면 상당히 높은 복리 이자입니다. 하여튼 복리와 달리가 있으면 복리 계산은 나에게도 이득이 되지만 대출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큰 액수로 갚아야 할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달리와 복리의 차이가 없는 한 해 모든 걸 다 갚길 바란다. 뭐 그런 정도의 교훈을 남기면서 복리 개념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제가 이제 끝났고 이제 그래프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복리와 달리를 비교해 보죠. 아까 계산 보여드렸죠? 복리 벌써 뭡니까? 복리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2배가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쭉쭉 늘어납니다.
벌써 3배도 넘고 기간에 따라서 2배는 물론이고 3배도 넘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X축이 이자 기간이에요. 대충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적당히 어느 정도 8년, 7년 사이면 벌써 3배도 넘어갑니다. 원금에. 이자만 2,000원이에요. 1,000원 빌렸는데. 그죠? 이에 비해서 달리는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제 비슷한 기간 예치를 해도 원금을 넘는 게 6년에서 7년밖에 7년 정도가 지나야만 어, 2배를 넘을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이자 원리금 합계가 결국에는 2,000원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복리 이율로 대출을 받으실 때는. 그죠? 하여튼 달리는 원금에 근거해서 계속 계산하지만 복리는 현재 잔고 커런트 밸런스에 근거해서 계산을 한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고요. 앞으로도 복리 계산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나갈 겁니다. 네, 이해를 잘 하세요.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캐시플로우. 예, 듣기만 해도 좋은 아주 단어죠. 캐시플로우. 현금이 흐름이 있다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지출.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있다는 거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건 누구나 좋아하죠. 돈 버는 거는. 예, 어쨌든 캐시플로우. 시간 경과에 따라 현금의 수익이나 지출이 발생하는 것.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현금 흐름도를 보시면 여기 기준 시점은 당연히 0이고요. 이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계속 이제 증가할 때마다 이제 현금의 흐름이 나한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1,000원을 대출했으니까 나한테 1,000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5년간 대출했죠. 그러면 매년 이자를 내가 갚아야 한다.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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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원 마지막에 뜬 1,150원 원금과 함께 5년 말에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자랑 같이 다른 방식도 있죠.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계속 상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예제는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현금 흐름도를 이렇게 그린다. 아셨죠? 순현금 흐름, net cash flow라고 부릅니다. 순현금 흐름. 동일한 시점에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수입액을 플러스 지출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합산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기에는 편한 이제 것이 순현금 흐름이고요.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지 이제 다 원래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원래 자료를 보고 싶으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죠? 0 시점에 누굴 돈을 반대로 빌려줬나 봐요. 이 현금 흐름표에서 10,000원을 빌려줬네요. 그리고 매년 이제 여기서 5,000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3,000원의 뭐 손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0원의 기회비용이겠죠. 이 3,000원은.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동일하게 3,000원이 매년 이제 손해가 발생하고 5,000원이 매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5,000원에서 3,000원을 빼니까 2,000원. 네, 2,000원이 돼서 순현금 흐름도에는 이 두 개의 과정이 없고요. 계산한 결과만 들어갑니다.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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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아셨죠? 그리고 왜 여기 4,000원이냐? 당연하죠. 7,000원 마이너스 3,000원 하면 4,000원이죠. 계산한 결과만 들어간다. 대체로 현금 흐름도에는 순현금으로 표시한다. 왜 그러겠어요? 단순하게 결과가 중요하니까 일단. 그죠? 나중에 이제 현금 흐름표 나중에 대안 비교할 때도 그 워낙에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이제 현금 흐름표처럼. 그러면 이제 순현금 흐름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연말 표시 원칙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에는 Year End Convention이라고 해서 연말 표시 원칙이 있는데 조금씩 다른 시간 간격으로 다양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겠죠. 그죠? 실제로는 카드 뭐 28일 날 내고 세금 뭐 29일 날 내고 그죠? 그러더라도 이자 계산의 한 단위가 그러니까 원래 그냥 현금 흐름도라는 거는 이제 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 단위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은 모두 기간 말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어떤 특정 기간 안에는 이율도 발생하지 않고 지출 그죠? 이율도 변화하지 않잖아요. 어떤 기간 N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두 모여서 이 말로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 계산의 단위 기간이 1년 또는 3개월인 경우 연중 혹은 각 분기 중 발생하는 운영 유지 비용은 모두 연말 혹은 분기 말에 발생하는 것을 처리한다. 편의를 위해서.